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 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하신 이분은요, 저는 만나 뵈면은 늘 훈훈하시고 조그만 질병이 내 몸에 있다 하더라도 이분만 뵈면은 어디론지 다 일단 마음의 치유를 먼저 받게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 왕뜸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영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원영두 박사님 함께 또 이 시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늘 뵈면은 항상 이렇게 훈훈함을 전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정말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더라도 예. 우리 박사님 앞에만 쓰면 일단 마음의 치유를 먼저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여튼 2016년에는 하시는 계획과 하시는 어떤 이런 질병 그 의학에 관한 서비스 봉사를 좀 더 실질적이고 좀 창대하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 자, 오늘 방송에서 좀 다뤄야 할 내용이요. 예. 그 이제 실제 한인타운 쪽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또 나이가 드시면은 그만큼 또 질병 쪽에 그 표출될 수 있는 확률도 늘어지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그 노인성 예. 그 질병에 대해서 조금 박사님한테 좀 어드바이스 좀 받고 싶어요. 예, 네. 예. 그 전에 그 보통 우리가 한방 쪽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 혜택 받는 거가 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예. 그 원영두 박사님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그 보험 혜택 같은 예, 거가 좀 어떻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까?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HMO에 가입을 하신 분은 그 1년에 이제 한 10번에서 한 20번 뭐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침술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크게 두 가지 보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는 메디칼 메디케어인데 예. 메디케어 보험에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 HMO 예. 지정의사제입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운 내에서 HMO 쪽으로 좀 이렇게 리퍼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지금 제가 가입한 데가 서울 메디칼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이 차민영 원장님이 이제 그 서울 메디칼 그룹을 창설하셔가지고 네. 운영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리퍼를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만길 박사님, 요거 정병원. 네, 정병원. 그분이 저한테 또 이 환자를 리퍼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된 어떤 의사도 저한테 그 리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의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원영두 박사님의 한방 그 의술을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침치료하고 침치료 다 모든 것들. 침치료를 우선 이제 받는 건데요. 뜸 치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숫값만 제가 조금 받습니다. 예.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그 이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네. 뭐 이지 초이스다, 센트럴 헬스다,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보통 12번에서부터 한 20번 그 사이 24번까지 한대요. 근데 보통 그런 정도 횟수의 그 우리 저 원영두 박사님의 좀 의술을 받게 되면은 웬만한 병들은 거의 다 나지 않겠습니까? 급한 불은 다 끄죠. 일단 12번 정도 받으면 급한 불은 다 끕니다. 급한 불을 끈다. 일단 급한 불이 꺼지면은 네. 우리 몸은 스스로가 고치게 돼 있어요. 아니 의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몸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질병을 끝까지 고치겠어요. 네.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네.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질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질병이 고쳐지는 방향으로 방향만 전환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우리 원 박사님께서 처음에 그 예. 잡아주고 나면 이제 스스로 다 나게. 스스로가 하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돈 좀 내고 하시면 되고. 예, 좋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예. 그 메디케어 예. 의료 그 보험 가입하신 분 중에서 그 서울 메디칼 그룹 회원 되시는 분. 뭐 다른 데도 일부 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뭐 그런 예. 쪽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 원영도 박사님 쪽에다가 전화를 전화하시면 하면은 알죠. 예. 뭐 아니면 담당 주치의한테 네. 제 이름이 원영도 아닙니까? 네네. 원영도 한의사한테 가서 내가 침 맞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주치의가 아, 그게 더 빠를 수도 확인을 할 있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자기 그룹에 들어오는 친구사 이름을 쭉 보면 제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 찍어가지고 바로 리퍼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만길 박사님 양방 그 저기 환자분들도 가서 제가 원영도 박사님한테 좀 한방 쪽 예.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오케이 그분이 예, 리퍼해 그분이 주시는군요. 그래서 리퍼해 주시는 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차민영 박사님도 그렇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해주시는 리퍼를 주시는 거예요. 타운 내 사실 양방 쪽 예. 그 좀 권위 있는 닥터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정만길 박사님하고 차민영 박사님은 그런 쪽에 좀 내놓으라 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리포를 해줄 정도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예. 하여튼 반사 더 좀 우리 박사님이 더 높아지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좀 알고 싶은 거 이제 노인성 질환 쪽인데요. 예. 그 연세가 드시면은 그 뭐 질병의 발병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로 예, 예. 발병 원인이 어떤 경우? 우선은 그 이 나이가 들면은 네. 65세가 넘으면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우리 몸이 차가워지지 않으면 절대 병이 안 들어요. 1도만 내려가더라도 우선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1도만 위장이 1도가 내려가면 위의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소화력이요. 네. 췌장이나 담즙의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편도선이 1도가 내려가면은 편도선을 지키는 대식 세포가 식욕이 떨어져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를 위해 쳐들어오는 해로운 물질들을 잡아먹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찬 기운과 기운이 좀 떨어지면은 감기 빨리 옮길 수 네, 있는 감기 연유가 또 오죠.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마르고 음. 그다음에 콧속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귀가 마르고 네. 그다음에 안에 있는 피부동이 다 말라버려요. 네네. 그럼 말랐다는 거는 점액이 다 마른 건데 네. 점액이 없어지면은 백혈구가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혈구가 어디로 철수로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백혈구가 없으니까 이제 잡균들이 아주 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백혈구의 기능이 되려면 거기에 좀 점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점액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점액이 없으니까. 점액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리니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잇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먼저. 입속에 수백 종류의 세균이 들어와 사는데 네. 잇몸이 망가지니까는 출혈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피가 어디로 가요?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도 가지. 그럼 판막염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입속에 있는 세균이 또 뇌로 올라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게 치매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연골 예, 고리가 우울증, 있군요. 뭐 여러 가지 그 공황장애 같은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아, 이게 별개로 떨어뜨려서 되는 그건 게 아니군요. 우리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제가 세균이 또 위장으로 들어간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나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세균들이. 그리고 폐로 들어가면 폐렴도 될 수 있고. 예. 심지어 학문에 나오는 치질까지도 그게 입하고 관계가 난 깊다고 봐요. 우리 몸에 그 이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입하고 항문뿐이 없거든요. 큰 구멍이. 네네. 예, 입하고 항문이 약해지면은 일단은 외부에 있는 우리 몸을 공략하려고 하는 미생물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쉽게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몸이 식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게 노인들한테는 큰 문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수면 중에는 예. 그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면 중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위에 입술은 양의 기운이 지배하고 네. 아래 입술은 음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음의 기운은
천연물에서 나와요. 흙이든지 나무든지 물이든지 우리가 입는 옷도 그래서 면을 주로 입고 울을 입고 가죽을 입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천연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의 기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활동 유지가 되는데 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 음의 기운이 소진이 돼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럼 양의 기운은 주로 뭐에서 들어오냐면은 그 전자제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하. 컴퓨터라든지 요즘 스마트폰 어떤 여자들은 뭐 그거 보고 가다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도 저도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여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결국 그런 전자파 쪽에 양의 기운을 쳐들어오니까 위에 입술이 약해지죠. 여기 그냥 아래 입술에 소진이 돼가지고 아예 입술이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턱은 턱이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네. 턱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은 입이 벌어져.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면 혀를 이틀에다 올려놔요.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은 입이 튀어납니다. 입술이. 그 옛날에 제 아버님이 저한테 대학생이 제가 됐을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여자를 좀 사귈 수 있을 텐데 첫째 눈이 선량해야 된다. 네. 그러고 또 입술이 튀어나오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 그건 몸이 약해. 병치레를 많이 해. 건강상. 예. 그다음에 귀도 뭐 어떻게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한테 그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모든 게 다 증명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의사도 아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나. 선경지명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네.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이 교분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지식이 교류가 되거든요. 네, 그게 선조인데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네. 들은 분 사람들의 네. 경험, 그 네. 지혜 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원영도 박사님께서 모든 질병이 될 수 있는 근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체 중에서 구멍이 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구멍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구멍이 될 수 있는 입과 항문 쪽인데 예. 자, 수면 중에 보통 사람마다 수면의 시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한 8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면 습관상 입을 벌리고 자는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은 우선 먼저 폐가 냉해져요. 네. 폐가 냉해지고 아까 입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침 다 가지고. 네. 왜냐하면 폐는 수분이 필요해요. 전신의 피부를 보습을 해야 되는데 폐가 그러면 수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드라이 되니까. 드라이. 그래서 폐가 드라이 되면은 손바닥에 끈적해요. 네. 손바닥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끈적한 거는 수분을 보충해 달라는 거예요. 폐가. 그리고 폐가 냉해지면 손바닥이 뜨거워요. 그럼 폐가 이렇게 따뜻하게 피를 해달라는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가 차가워지면은 심장에서 올라간 피가 혈액을 묻히고 산소를 묻히고 오는데 식어서 내려오거든요. 식은 것만큼 혈관이 좁아져. 혈관이 좁아진 것만큼 전신의 혈액 순환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입 하나 벌리고 자는 거로 인해서 전체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위장도 입을 열고 잠으로 인해 가지고 1도가 위장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소화액을 거의 소화를 시키는 담즙이나 췌액의 기능이 딱 절반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그러니까 면역이 뚝 떨어지는 떨어지겠네요. 거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오늘 어디 가서 뭘 하고 지금 앞으로 뭐 어디 해야 될 계획이 서야 되는데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고 그다음에 일어날 때 핑 돌고 그러고 내려와서 걸을 때 앞으로 쏠리지 않으면 옆으로 쏠리고 자꾸. 그러니까 원인의 주대 원인이 입 벌리고 잔 거인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자면 각종 세균이 어디 입에나 코나 눈만 귀에만 있습니까? 전신 이 머릿속으로 다 연결이 연락하죠. 됐으니까. 네. 거기 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쏠리려 그러지 않으면 아니면은 어지러워가지고 피청피청대고. 그리고 소변을 이제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보게 되니까는 이건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 새도 몰라.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게 되고요. 그렇죠. 또 좀 지나면은 이제 대변이 또 새는 걸 몰라. 예. 그러니까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나타나는 거죠. 요실금, 변실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그 입에 있는 세균들이 치매로 저 머리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훼손하지 않고는 그런 질병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는 왜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조직을 훼손시켰냐?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살면서 백혈구가 철수돼서 잡균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야. 그 잡균들이 한 종류가 아니고 입에만 최소한도 수백 종류가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종류에 따라서 장난질이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노는 형태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단기간의 시간이 아니고 8시간 정도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면은 그 안에 백혈구가 있어야 될 백혈구가 드라이되고 되기 때문에 백혈구가 철수할 거고. 예, 철수를 합니다. 그죠? 그 잡균이 들어서 살죠. 그다음 잡균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기능들의 그게 전체 체온이 다 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제는 그만큼 저하될 거고. 네. 그러면 각종 부분적인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 그러면은 자, 이거 어떻게 입을 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뜸을 최소한도 한 21번 정도 하면 입을 닫고 자요. 오! 저한테 오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주 드렁드렁 코를 곱니다. 네. 그리고 코를 골다가는 또 갑자기 숨을 멈추고 이제 무호흡증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음과 양의 조화가 맞으니까 몸속에서 이걸 입을 딱 닫고 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면 상태에서 입 벌리고 자는 이 기능, 이 습관을 예. 원 박사님이 만드신 이 왕뜸을 쑥이 완전히 음의 기운을 보충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입 벌렸던 분이 입을 다물고 주무시고 그럼요. 실제 수면할 때 큰 무리 없게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21번까지 뜸을 뜰 때 기다릴 게 아니라 우선 네. 오늘 밤부터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코가 막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그럼 코를 풀고 테이프를 막아라. 그러고 잠을 자면은 하느님이 계시는데 콧구멍 그거 뚫어놓지 그걸 계속 막은 대로 있겠냐. 하느님이 당신을 하느님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자식이 숨 못 쉬어 죽는 걸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겠냐 하나님이. 제가 그러죠. 그리고 진짜로 해보면은 딱 뚫려요. 아침에 이거 열으면 그때 맥혀. 인체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입 벌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쑥뜸을 뜨게 되면은 입을 다물죠. 다물게 예. 된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차트를 뒤져보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가는 환자들이 입 막고 자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좋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여쭤봐야 될 부분이 이 쑥이 갖고 있는 무슨 원리가 입을 다물게 정도로 자게 되는 이 쑥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지만요. 그 네.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리면 음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이. 예. 모든 잎사귀는 말려서 불을 붙이면 위로 올라가지만 네. 쑥은 말려서 불을 붙이면 밑으로 깔려요. 아.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 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피부에 닿거든요. 그러면 인체는 그거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것은 태우면 위로 올라가는데 예. 쑥은 그 반대적으로 밑으로 네, 내려가는 내려오죠. 성질이 그러니까 내려와서 피부에 닿으니까 아. 인체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나한테 좋은 걸 취하는 거요. 그냥 취하는 거죠. 모공을 열든 아니면 파동으로 가지고. 그러면 아까 다 가져갑니다. 말씀하셨던 그 몸의 체온을 열을 좀 올려주니까 그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네 몸이 모든 그렇죠. 시스템으로. 예. 몸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5배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된 원인 예, 역할을 예, 해주는군요 예, 쑥이.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꽃갈무한 거 갖고 이제 넣으시는 거고 예, 예, 여기를 예. 통해서 넣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집에서 이제 상비약처럼 좀 편하게 쑥을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만든 거가 이 뿌리는 쑥이 예, 뿌리는 바로 예, 요 막시원. 뿌리는 뜸, 뭐 이제 먹는 요거는 뜸 먹는 그러는데, 뜸. 먹는 뜸 그러는데 네, 뿌리는 뜸은 피부 쪽에 아주 탁월합니다. 네. 가려움증, 염증. 네. 특히나 이제 이 진물이 줄줄 흐르는 염증이 있는데 이 진물이 흐르는 염증은 바이러스성 염증이거든요. 네. 그건 약이 없습니다 현대과에서. 근데 이건 바이러스 염증에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도 그래서 한번 감기가 만약에 이제 있으면 목이 칼칼하다. 그럼 목에다 뿌려요. 그다음에 콧속으로도 뿌리고. 그러면 아주 쉽게 감기가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아침에만 한 번씩 이렇게 입에다 코에다 뿌리면 줘도 감기 절대 안 걸립니다. 예. 요즘 같이 이렇게 감기 걸리시는 환절기 때는 기가 막힌 기가 거겠네요. 막힌 거죠.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번 찢어져가지고 이거 여러 연고나 발라도 이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바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만에 이게 아물었어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분 한 중이 치루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박사님이 주신 거를 좀 한번 써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치루 그 항문 쪽에다가 이걸 뿌렸는데 치루라는 거가 고름하고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좀 귀찮은 거잖아요. 근데 피는 멈췄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 꾸준히 하면 꾸준히, 치료도 낫습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게 만드셔가지고요. 네. 요거는 이제 먹는 예, 그러니까 쑥이라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피부 쪽에다 쓰는 거고요. 예, 이거는 피부 쪽으로 도저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질병들, 내과 질병들,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뭐 간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폐렴이라든지, 뭐 장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루 같은 거 그런 쪽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알씩 몇 개 먹는 하루에 15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고요. 3번. 예, 뭐 3번 들으면 좋은데 2번이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상태가 좀 안 좋으실 때 3번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참 대단한 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그 유시 얼바인하고 저하고 암을 연구하면서 암세포가 이걸로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놀라웠던 거는 그때도 이전 방송에도 한번 박사님과 이런 얘기를 논해봤는데 한 달, 2달 전이었나요? 그 의학협 쪽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의학상. 그 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취급했던 게 바로 쑥이었다는 거, 개똥 쑥이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한방을 한방 쪽을 이제 노벨상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방 쪽이라는 큰 분야 안에 특히나 쑥에 대해서 쑥에 대해서 인정한 거죠. 원래 사실은 그 WHO에서도 1977년도에 감기 등 바이러스 질병에는 쑥뜸이 좋다. 이걸 이미 WHO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2016년 와서 우리 원영도 박사님과 이제 첫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마감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첫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디칼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서울 메디칼 그룹 회원이시면 담당 주치의한테 얘기하시면 원영도한테 가겠다. 원영도 박사님 리퍼를 해주실 거고. 그럼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나마 보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사님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운에 사실 보험 혜택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죠. 그죠? 뭐 신분에 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알러지, 아토피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이제 우리 교민 중에서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무료 치료를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한 10분 모시고 이제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근데 B형 간염은 현재 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박사님, 예. 요 상세한 내용은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나눠드리고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중에서 아까 10분은 어떤 의료 혜택이요? 그러니까 알러지, 아토피나 간염, 간염 쪽에 예. 자격 유무에 따라 무조건 예, 10명, 예, 예. 그것도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10명. 예. 그리고 또 다른 10명은 아토피? 아토피하고 알러지, 알러지 쪽에. 예, 가려움증 뭐 그걸로 아무튼 구성하십니다. 총체적으로 20명에 한해서 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 되시는 분들과 또 돈도 안 내시고 예. 이런 의료 혜택을 무료로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들으셨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원영두 박사님의 그 병원 위치와 자막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그 박사님만의 노하우, 정말 예. 그 나눔의 정신, 정말 이런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또 시간에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너무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 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 1000번 왕뜸 한의원.